제3강 부트스트랩 4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는 보면 이번 장에서 소개해 드릴 것은 그 기존의 HTML5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요소에 대해서 그 부트스트랩에서 더 그 엘리먼트를 부드럽고 스타일을 입혀서 그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한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 부트스트랩 4는 기본 글꼴 크기를 16픽셀을 사용한다 웹페이지에서. 그리고 선 높이는 1.5라고 나와 있는데요. 일반 브라우저가 기본 글꼴을 16픽셀로 기존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기본 글꼴 모음은 이 영문 글꼴이죠. 영문 글꼴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산스세리프라 그래서 이 끝이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영문 글꼴 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웹페이지, 한글 웹페이지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한글 폰트를 CSS 파일에 재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모든 P 요소는 마진 탑, 그 윗부분의 마진이 0이고요. 아랫부분은 1IM이 있습니다. 이 부트스트랩 4에서 그렇다는 거죠. 이 부트스트랩에서 4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준 단위가 REM입니다. REM은 그 웹문서의 바디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상대값입니다. 그래서 부트스트랩 기본 바디의 기본 글꼴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러면 16픽셀이기 때문에 이 P 요소, P 엘리먼트는 기본값이 16픽셀이 되는 거죠. 1REM이니까요.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REM이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REM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4를 배우는 겸에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 HTML5의 그 엘리먼트의 H1에서 H6까지 이 헤딩 엘리먼트가 있죠. 이 헤딩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에 대해서 부트스트랩에서 이렇게 재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. 가장 작은 헤딩 H6에 대해서는 1IM, REM 그래서 16픽셀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H5 요소에 대해서는 1.25 REM이라 그래서 실제 사이즈는 20픽셀이 되겠죠. 20픽셀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H4는 1.5 REM, 조금씩 커지죠. 조금씩 그 상대적으로 비율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제목 H1에 대해서는 2.5 REM이 돼서, 이것은 왜 40픽셀이냐? 기본 1REM이 16픽셀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2.5 하면 40이 됩니다. 이 마찬가지예요. 16 곱하기 2 하면 32픽셀이 되고 16 곱하기 1.75 하면 28픽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헤딩을 사용하는데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4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4개의 클래스가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대시 1, 디스플레이 대시 2, 대시 3, 디스플레이 대시 4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동일한 헤딩 H1에 대해서 이 클래스 부트스트랩 4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대시 1에서부터 4까지를 이렇게 대입을 했더니 이 H1 헤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뭔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변화가 있죠. 그 자간이 이거는 좀 넓고 전 좀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헤딩에 추가적으로 부트스트랩 4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스몰 엘리먼트가 있죠. 스몰 엘리먼트가 있는데 부트스트랩 4에서의 용도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. 그러니까 이 메인 제목의 부가적인 제목으로 사용을 할 때 보조 문자로 이렇게 사용된다. 보조 제목으로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나? 요 밑에 나와 있네요. 이렇게 나오죠. 메인 제목이 그 H1 헤딩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. 그럴 경우에 이 스몰 엘리먼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써보면 됩니다.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형태의 브라우저에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 다음에 마크라는 요소도 있죠. 마크라는 요소가 있는데 부트스트랩 4에서 CSS를 입혀서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노란색 벽에다가 이 여백을 줬어요. 여백을 줘서 안쪽 여백을 줘서 답답함을 없앴죠. 예,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ABBR 예, 이런 요소가 있는데 다 HTML에 나오는 요소들입니다. 엘리먼트입니다. HTML ABBR 요소는 같은 경우는 이 아랫부분에 점선으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데 사용한다. 이렇게 이것이 ABBR이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.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? 예,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표현이 되죠.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블록 커트 예, 인용 다른 사이트 아니면 다른 그 유명인이 말한 것을 인용해 올 때 이 블록 커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부트스트랩 4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블록 커트라는 클래스를 추가합니다.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요. 예,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블록 커트 푸터 이렇게 꼬릿말 같은 형태로 클래스를 더 추가를 해서 이런 형태로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디자인적인 면을 고려를 해서 나온 거죠. 한번 반영을 해보면 예,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훨씬 더 내부 디자이너가 없어도 부트스트랩 4를 잘 고려를 하면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DL도 마찬가지죠. 이 정의 그 목록에 사용되는 그 엘리먼트인데 부트스트랩 4에서 DL 요소를 이렇게 반영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기존 HTML에서는 이렇게 살짝 들어가죠. 밑에 거가.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네,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예, 코드라는 요소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줬다. 다시 부트스트랩 4에서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과 관련해서 예, 훨씬 더 깔끔해졌죠. 양쪽 그 네 모서리에 이렇게 살짝 라운드도 져 있고요. 이렇게 여백도 생기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프리 같은 경우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런 형태로 보여줍니다. 그 부트스트랩 4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배워서 웹페이지를 작성을 하면 웬만한 것은 예, 거의 이렇게 주어진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타이포그래피와 관련해서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은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여기서 보면 뭐 쭉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. 예, 뭐 여백 제거를 한다든가 뭐 한 줄에 배치한다든가 뭐 이 텍스트 특히 그 텍스트 정렬과 관련된 거는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왼쪽 정렬, 가운데 정렬, 오른쪽 정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펴보시고요. 실제 웹페이지 그 작성을 할 때 몇 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습니다.